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빈쌤과 함께하는 쉽게 배우는 프레지 텍스트 과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 과정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배경 그리고 스타일을 지정하고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배경 설정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프레지를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 상단에 스타일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가장 왼쪽에 표기되는 메뉴가 바로 배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배경 메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전체적인 배경 이미지를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기존의 배경이 없었다 라고 하면 배경 이미지를 새롭게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현재와 같이 배경 이미지가 이렇게 미리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보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배경 이미지가 미리 등록되어 있는 상황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배경 이미지를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발표용으로 프레즈를 만드시게 되는데 내가 발표를 할 때요. 어떤 느낌으로 표현을 할 것인지를 이 배경 이미지를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발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회사를 소개하는 발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제품에 대해서 어떤 비즈니스적인 목적으로 비즈니스 영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프레즈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준비하셔야 될 배경 이미지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전략적으로 이 배경 이미지를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안에 세부적인 이러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토픽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토픽의 모양과 구조는 그 옆에 있는 형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선택을 하고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경을 꼭 이미지로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경 색상으로 채울 수도 있는데요. 이 배경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했을 때 배경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변경도 가능하고 배경 색상 자체를 변경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설정한다 라고 하시면 상단에 있는 스타일 메뉴에서 배경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배경 이미지를 추가하고 변경하는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보셨던 메뉴 중 상단에 있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배경 글자 옆에 점점점 이렇게 3개의 버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 옆에 있는 글자 점 3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사이드바가 표시가 되는데요. 그 사이드바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배경 이미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배경 이미지가 바뀌어진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새로 고침 버튼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면 계속해서 배경 이미지가 변경된다 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로만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저희가 프레즈를 한번 실행해서 직접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빈 여백으로 시작을 하셔도 되고 또는 템플릿으로 만들기를 선택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템플릿으로 만들기를 선택을 하고요. 주어진 템플릿 요소 중
기존의 배경이 있는 요소를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마인드 매핑이라고 하는 템플릿을 선택을 하고 디자인을 봤을 때 이와 같은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템플릿 사용하기 라고 하는 하단의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프레지를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하단의 제목란에다가 여러분들이 입력하실 프레젠테이션의 제목을 선택을 하시고 공유 대상을 우리는 무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항목을 선택을 하신 다음 계속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의 성능,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30초에서 1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요. 잠시 기다려 주시게 되면 이렇게 프레지 템플릿이 불러와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레지를 실행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배경 변경하기 라고 하는 메뉴가 표시가 되는데 이 메뉴가 표시되지 않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스타일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가장 왼쪽에 배경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경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새로 고침 버튼이 표기가 되는데요. 이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배경에 대한 이미지가 변경이 되게 됩니다. 약 10초에서 20초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클릭을 할 때마다 프레지가 선택하기에 적합한 이미지로 변경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변경되는 모습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배경 이미지에 따라서 전체적인 프레젠테이션의 느낌과 전체적인 디자인적인 느낌이 변경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배경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동그라미 안에 점점점이 3개 있는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배경 변경하기 라는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배경 변경하기 사이드바에 대해서 하나씩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배경 사이드바의 기능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내 컴퓨터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된 이미지를 불러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저장된 사진이라든가 배경 이미지 같은 거를 프레지로 불러와서 프레지의 배경 이미지로 등록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기존에 컴퓨터에 저장된 이미지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키워드로 이미지를 검색을 해서 찾으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유니 프레쉬의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검색 중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항목을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분은 유료 버전을 사용해야 된다 라는 안내가 보여지고 있고 그 하단에는 무료 이미지에 대한 리스트 그리고 프리미엄 이미지에 대한 리스트가 보여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함에 따라서 이 배경 이미지가 바로 변경되어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프레지의 이미지 라이브러리를 검색을 하려면 프레지 넥스트 라이센스가 스탠다드 이상의 라이선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유료 버전을 사용해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자, 상업용
상업용이라고 하는 것은 영리 목적,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용 가능한, 그리고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이미지 사이트가 있어요. 그 이미지 사이트에서 배경을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게 되면 프로 버전을 사용하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찾아서 프레지의 배경으로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이미지 파일을 지원하고 있는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는데요. 프레지 넥스트에서는 JPG, PNG, GIF 이미지를 배경 이미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JPG라고 하는 형식은 웹용에서 많이 쓰이는 이미지 파일 형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용량도 작고 화질도 다소 낮게 설정되는 파일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JPG 형식은 사실 프레지에선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프레지의 이미지는 고화질, 다시 말해서 깨짐 현상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JPG 형식보다는 PNG 형식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PNG 형식은 용량이 다소 크지만 그만큼 화질 자체도 JPG 형식보다 조금 더 고화질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GIF라고 하는 이미지 형식은 애니메이션 이미지 파일 형식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 이미지 파일인데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플래시 효과가 없는 GIF 이미지를 사용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GIF는 어떤 면에서는 JPG보다도 더 화질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표현하는 색상 자체가 좀 적습니다. 표현하는 색상 자체가 적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려고 하는 그 느낌, 감성을 그대로 표현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방식은 첫 번째로 PNG 방식을 권장해드리고, 만약에 그 이미지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PNG 방식이 아니다 라고 하면 JPG 형식으로 다운을 받으시거나 파일 변환 기능을 사용해서 프레지의 애니메이션을 제외한 이미지로 업로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셨다면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미지를 전체 화면에 맞춤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선택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미지의 사이즈가 너무 큰 사이즈나 작은 사이즈로 리사이징이 되어 있다면 여기 있는 이미지를 전체 화면에 맞춤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미지의 원본 크기에 맞춰서 이미지가 알맞게 사이즈가 비율적으로 조절돼서 표기된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템플릿에 저장되어 있던 원래 이미지를 가져오려면 하단에 보시면 원상태로 되돌리기 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해당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초기에 선택되어 있던 배경 이미지의 세팅으로 되돌아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경 이미지를 완전히 지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휴지통 버튼을 선택을 하게 되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휴지통 이미지 삭제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가 지워지고 배경색만 남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배경색을 변경하고 싶다면 배경색 항목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배경색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표시가 되고요. 단색 채우기, 선형 그라데이션, 원형 그라데이션 중에서 원하시는 형태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아예 단색보다는 조금 약간 그라데이션 효과가 좀 더 낫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처음 시작색을 진한 노랑으로 하고
끝나는 색을 예를 들어서 좀 옅은 노랑으로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상을 조절을 할 수도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찌되든 이런 식으로 선형으로 조절하실 수도 있고 원형 형태로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조정하실 수도 있고요. 단색을 통해서 원하시는 단색으로 색상을 채울 수도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는 여기 있는 스포이드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보다 정확한 색상을 이렇게 찍어서 색상을 적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색조합에서 권장되는 색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기본 세팅으로 되돌아가고 싶다 라고 하시면 원상태로 되돌리기를 선택하면 다시 기본 세팅 상태로 되돌아가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원하는 이미지 파일이 JPG, PNG, 애니메이션이 불가한 GIF라고 하는 파일 형식이 지원된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 배경 이미지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그게 두 개의 사이트가 있는데 하나는 픽사베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고 또 다른 사이트로는 픽셀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두 사이트 다 무료로 배경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회사에서 상업적인 혹은 학교에서 상업적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이미지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즈 자체의 검색 기능을 사용하려면 유료 기능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픽사베이나 픽셀스 또는 상업용 무료 이미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이트가 있다면 해당하는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검색을 하셔서 직접 업로드 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좀 그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냐면 저작권에 대해서 좀 많이 민감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작권, 특히 이런 프레지의 무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내 프레지를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들이 멋대로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상당히 나쁘겠죠. 반대로 어떤 그 사진의 원작자, 그러니까 사진을 먼저 촬영하거나 만든 사람이 프레지를 둘러보다가 여러분들의 프레지를 봤어요. 근데 나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이미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나중에 뭐 분쟁이 생긴다거나 뭐 고소가 들어온다거나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작권 문제가 없는 상업 용도로 사용 가능한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사진뿐만 아니라 비디오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이런 멀티미디어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조금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추적이 워낙 쉽기 때문에 누가 다운로드를 했는지 알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을 이동해 주시고 상단에 검색 창에다가 픽사베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자, 픽사베이 사이트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쭉 내려다 보셔서 여러분들께서 프레즈의 배경 이미지로 적합할 것 같은 이미지가 보이신다면 해당하는 이미지를 클릭을 하셔도 되겠고요. 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늘이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로 여기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은 픽사베이의 스폰서, 다시 말해 광고 이미지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줄에 뜨는 거는
광고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용하면 안 된다, 사용할 수 없는 이미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하단에 있는 이미지부터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하시는 이미지를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저작권 내용을 보시면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고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고 제일 큰 사이즈로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로그인 버튼이 뜨면 로그인 하시면 되겠고, 로그인하는 게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단계 낮은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로봇이 아닙니다 라는 게 표시가 됩니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사람이라는 증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산 또는 언덕을 선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을 해볼게요.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미지가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픽사베이라고 하는 사이트는 이미지뿐만 아니고요, 벡터그래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벡터그래픽은 뭐냐면 깨지지 않는 이미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적합한 이미지가 벡터 이미지일 수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이런 벡터 이미지도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일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이런 그림 같은 요소들 있죠? 이런 그림 같은 요소들 다운받을 수 있는 거를 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비디오적인 요소들도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한 거를 프레지에 한번 올려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올리면 되냐면 상단에 보시면 이미지 업로드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해당하는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요. 열기라고 하는 창이 떴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다운로드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미지 리스트만 뜨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이미지의 리스트가 표시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타 옵션에서 항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기서 뭐 큰 아이콘이나 보통 아이콘 선택하셔서 미리 보여지는 이미지를 클릭을 해주시고 더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배경 이미지가 등록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경 이미지를 등록했을 때 사이즈가 약간 안 맞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럼 여기 있는 이미지를 전체 화면에 맞춤을 선택을 하게 되면 사이즈가 전체 화면에 맞춰져서 표기가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클릭하셨을 때 이미지에 깨진 현상은 없는지 직접 클릭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큰 깨짐 현상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픽셀스라고 하는 사이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이동해 주시고 탭을 하나 추가해서 픽셀스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료 스톡 사진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보여지고 있고요. 상업적인 용도로 무료 이용이 가능하고 저작권 고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무료 사진 및 동영상 검색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고, 이 픽셀스는 뭐 검색을 하는 것 자체도 좋은데요. 쭉 내리다 보면 굉장히 좀 멋진 이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쭉 내리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세로 이미지가 있어요. 세로가 긴 이미지는 프레지에는 적합한 이미지가 아니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로보다는 가로가 긴 이와 같은 이미지가 적합한 이미지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이미지가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 방법은 비슷해요. 상단에 있는 무료 다운로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뭐 기부를 하려면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그림이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화면을 이동해서 마찬가지로 스타일에서 배경에 들어가 주시고 이미지 업로드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방금 전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하셨던 픽셀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미지가 다운로드가 되어 업로드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클릭을 하셨을 때 혹시라도 깨지는 부분은 없는지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서 직접 디테일하게 요소들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하늘이라고 동일하게 검색을 해볼게요.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늘과 관련된 이미지가 보여지고 있고, 어떤 느낌의 하늘 이미지를 원하시는지 클릭을 해주게 되면 해당하는 하늘 이미지와 관련된 리스트업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이미지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선택해 주시고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형태와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이 하나하나에 표기되어 있는 이러한 요소들을 토픽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토픽. 네, 이 토픽이라고 하는 요소에 대해서요, 모양, 그리고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자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일에서 형태 레이아웃 클릭을 해주시고 모양에서 요소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해당하는 요소로 변경이 되고, 어떤 식의 레이아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안에 표기되는 구성 요소의 위치, 토픽의 위치 같은 것들이 변경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이동해 주시고요. 상단에 보시면 스타일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형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메뉴가 두 번째에 표기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 고친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토픽과 레이아웃의 형태가 변경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아무래도 형태 레이아웃은 어떤 걸로 할지 직접 예시를 보면서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점점점 버튼을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모양에 대해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모양을 이렇게 진한 검정, 타원 형태로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지만 약간 투명도가 들어가져 있는 이러한 요소를 여러분들이 토픽으로, 표틱의 디자인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클릭을 해보시면서 어떤 요소들이 어울리는지 클릭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토픽에 대한 디자인 요소가 변경이 바로바로 즉각 반영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요소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반영을 하면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데, 여기서 레이아웃의 형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디자인 위치나 배경 형태가 변경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형태가 변경되어진다 라는 요소를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형태, 토픽의 레이아웃이라든가 모양을 이 형태 레이아웃에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색 채우기라고 하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색상이라고 하는 게 있고 커스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색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팔레트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의 그런 템플릿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 색상 중 원하시는 미리 보기 색상을 클릭해 주시면 바로 해당하는 색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커스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아까 보셨던 이런 RGB,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가지 색을 빛의 삼원색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색에 대한 색상을 조절을 해서 채도 같은 걸 조정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클릭하느냐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여기는 색상이라고 하는 요소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새로 내가 팔레트를 새롭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기본 팔레트에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팔레트 형태로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트를 선택할 때마다 색상이나 뭐 디자인이라든가 전체적인 구성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즉각 변경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색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팔레트를 선택하거나 색상 테마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상단에 있는 이 색상들의 조합을 통해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표기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하단에 보시면 이와 같은 색상 테마가 있죠. 이 색상 테마를 사용해서 색상을 적용하겠다 이러한 의미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가 있네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의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 프레이즈의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할까요? 프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한글 글꼴이 많이 없어요. 한 두 종류 정도? 두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어떤 걸 권해드리냐면 여러분들께서 일단 글꼴을 다운로드를 하시고 파워포인트에서 그 글꼴을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입력한 거를 그림으로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텍스트, 글꼴, 파워포인트에 입력한 거를 그림으로 불러와 가지고 표기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차후의 과정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되었든 여기 스타일에서 텍스트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타일을 새롭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폰트와 텍스트 모양을 바꿀 건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당연히 제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굵게 표시가 돼야 될 거고요. 부제목이라든가 요소들은 조금 더 연하게 표시될 필요는 있겠죠. 다만 여러분들께서 전체적인 폰트에 대해서 색깔을 통일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색상에 대한 글꼴에 대한 느낌을 변경해 줄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텍스트 스타일이라고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워볼 내용은요, 단축키 편집에 대해서 배워보고 우리가 이번 시간 모든 수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명령을 키보드의 조작을 통해서 보다 빠르고 쉽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걸 했을 땐 이러한 명령이 적용되는구나. 이런 걸 클릭했을 땐 이러한 명령이 적용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으로 조금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볼게요. 일단 처음에 Alt와 드래그를 사용하게 되면 자동 맞춤이 해제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골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빨간 색깔 표기가 뜨면서 어떤 식의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딱 보여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뜨는 게 얘가 정가운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키보드의 Alt키를 누르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표시되지 않고 자유롭게 표기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가이드라인을 표시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Alt키와 드래그를 하게 되면 자동 맞춤이 해제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토픽이나 오브젝트는 하나의 개별적인 요소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회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화면을 이동해 주시고
여기서 컨트롤 알트랑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알트 드래그. 자, 그러면 이렇게 할 때 마우스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지죠?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서는 그냥 안 떠요. 그냥 기본적인 상태에서는 안 뜨지만 컨트롤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는 회전할 수 있는 게 뜹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회전을 시켜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컨트롤 드래그가 있습니다. 컨트롤 드래그를 하게 되면요, 이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사이즈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조절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이 사이드를 기준으로 사이즈가 조절이 되는데요. 컨트롤 누른 채로 하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컨트롤과 드래그를 하게 되면 가운데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오브젝트나 토픽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Shift 드래그를 하게 되면 여러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 한꺼번에 이렇게 범위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Shift를 클릭하면 한꺼번에 범위가 잡아진다라는 건데 보여드릴게요. 자, 전체적인 요소를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요소들이 전체적으로 선택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개별적으로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 클릭하시고 Shift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요소들을 클릭, 클릭, 클릭 다중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hift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다. 서로 떨어져 있는 걸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 상태에서 Shift 키와 방향 키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신 오브젝트가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방향 키대로 좌표가 이동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께서 Shift 키를 떼고요. 위, 아래, 왼쪽, 오른쪽을 하게 되면 그냥 미세하게 조정이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Shift 키를 뗐을 때는 조금 더 작은 단위로 움직이게 되고요. Shift 키를 선택한 다음에 움직이게 되면 보다 큰 단위로 이렇게 사이즈가 아니죠. 위치가 이동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hift 키와 방향 키를 사용하면 오브젝트가 크게 이동이 되고 위아래 왼쪽 오른쪽 방향 키만 이용했을 때는 미세하게 조정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단축키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거는 공통적인 단축키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께서 프레지가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뭐 한글이라든가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컨트롤 A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A가 all, 전체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컨트롤 A를 누르게 되면 전체, 모든 요소가 전부 다 선택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아까 Shift 드래그나 Shift 클릭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데 어차피 모든 요소를 한꺼번에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하는 것보다는 컨트롤 A를 눌러주게 되면 모든 요소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컨트롤 A 하게 되면 모든 요소가 선택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컨트롤 C, 여기서 C는 카피가 되겠죠. 카피. 다시 말해 복사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피. 자, 그래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화면을 이동해가지고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하게 되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복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V 누르면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V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동일한 디자인이 하나 더 생겨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요소를 이렇게 똑같은 디자인을 하나 더 요소를 추가할 수 있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컨트롤 X를 누르면 잘라내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X 누르면 이렇게 잘라내기 기능이 실행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컨트롤 X는 뭐냐면 잘라내기인데, 여기서 잘라내기가 뭐냐면 이제 이동을 한다는 거죠. 컨트롤 X 하고 얘를 찍고 컨트롤 V 하면 여기 있던 여기 아래로 이동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를 위로 당기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X 누른 다음에 클릭을 해서 컨트롤 V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배치를 이렇게 변경을 시켜줄 수도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행 취소 컨트롤 Z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Z를 누르게 되면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컨트롤 Z 누를 때는 되돌리기가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백스페이스 키 누르면 삭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백스페이스 키 누르면 지워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스페이스 누르시거나 딜리트 누르면 이렇게 토픽이나 오브젝트 요소를 삭제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컨트롤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단어 단위로 삭제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택을 한 다음에 내용을 간단하게 입력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입력했어요. 선택을 한 다음에 Shift 키 누르고 백스페이스 누르게 되면 컨트롤 백스페이스네요. 다시 컨트롤 누르고 백스페이스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한 단어 또는 문장 단위로 삭제가 되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감상하기라고 하는 게, 감상하기가 뭐냐면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를 하실 때, 제작을 다 하시고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를 수행하실 때 이 감상하기라는 메뉴를 눌러서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감상하기를 할 때 애플에서는 컨트롤 키가 아니고 커맨드죠. 그래서 커맨드 P를 누르셔도 되고, 우리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P, 그러니까 P가 프레젠테이션이니까 컨트롤 P를 누르게 되면 감상하기 기능이 수행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왼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 왼쪽으로 갈 때는 이전하면, 오른쪽 화살표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이 이전이 되고요. 죄송합니다. 왼쪽이 이전이 되고요. 오른쪽이 다음 화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 누르면 다음으로 이동되고 왼쪽을 누르면 이전으로 이동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Escape, ESC 키를 누르면 전체 화면을 빠져나간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프레시 사이트에서 한번 설정값을 적용해서 연습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오늘의 과제 여러분들께 안내 드릴게요. 오늘의 미션은요, 배경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서 업로드 해보는 것을 오늘의 목표로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고 이번 시간 모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배경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배경 이미지를 추가, 변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단에 스타일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선택할 수가 있었고, 스타일에서 배경 메뉴를 선택하면 되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배경 이미지에 대해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청중을 사로잡을 만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배경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기존의 컴퓨터에 저장된 이미지를 업로드 할 수도 있고요. 유로 버전의 경우 키워드로 이미지를 검색하는 것도 가능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원하는 이미지 파일이 JPG, PNG, GIF 라고 하는 파일 형식이 지원되기 때문에 참고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픽사베이라고 하는 사이트, 픽셀스라고 하는 사이트 설명드렸어요. 여기가 이제 픽사베이라는 사이트였고, 여기가 이제 픽셀스라고 하는 사이트였는데, 이 사이트를 통해서 상업 용도로 사용 가능한 무료 배경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스타일 설정인데요. 스타일에서 형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토픽에 대한 모양이라든가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 채우기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색상이나 커스텀 색상을 선택할 수 있었고, 이 색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기본적인 팔레트와 색상, 테마를 적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텍스트라고 하는 요소에서는 텍스트에 대한 스타일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프레즈의 단축키에 대해서도 배워봤어요. Alt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자동 맞춤이 해제되었고, 컨트롤 Alt 드래그 누르면 회전할 때 사용하는 거고, 컨트롤 드래그하면 가운데 중심으로 크기가 조절되었고요. Shift 누르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직사각형 방향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었고, Shift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요소를 선택할 수가 있었고요. Shift 방향키 사용하면 크게 이동이 되었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방향키를 사용하면 미세하게 조정되는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컨트롤 관련된 조합 단축키는 여러분들께서 프레지에서 뿐만 아니고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많이들 접하셨을 만한 내용인데요. 컨트롤 A를 사용하게 되면 전체 선택이 되고, 컨트롤 C는 복사, 컨트롤 X는 잘라내기, 컨트롤 V는 붙여넣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컨트롤 Z는 실행 취소, 되돌리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는 삭제가 되고, 컨트롤 백스페이스 누르면 단어 또는 문장 단위로 삭제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P를 누르면 컨트롤 프레젠테이션 감상을 하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할 때는 다음 화면, 왼쪽 화살표를 누를 때는 이전 화면을 이동이 되고, 이스케이프, ESC 키를 누르면 이 감상하기 모드를 빠져나갈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이렇게 프레지 넥스트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